불어 중급 작문 3탄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의 주제는 독수리 타법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함께 번역을 하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던 독수리 타법이 10대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져온 청소년들이 정작 컴퓨터 키보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젠, 즉 아이폰 세대들은 PC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더 많이 접하며 자랐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장문의 글을 쓰면서 전혀 불편함을 모른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키보드 입력 방법을 따로 가르치고 있다. 요즘 세대들은 모든 IT 기기에 익숙하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노인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던 독수리 타법이 10대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 여러분, 이 독수리 타법이라는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런 처음 보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은 독수리를 생각하고 타법을 생각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언어로 옮겼을 때 우리나라와 다른 그 나라에서는 독수리가 아니라 다른 동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대 단어로 옮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내가 독수리 타법을 이 나라에서도 똑같이 독수리라고 쓰는 걸 본 적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프랑스어로 독수리 타법이 뭐라고 하는지 모를 때는 이게 의미하는 바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죠. 자, 우선 전유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전유물이라고 할 때 아빠나시라는 단어를 쓰고요. 독수리 타법은 우선 뭔가를 치는 타법이기 때문에 프라페에서 나온 명사 프랍을 쓰고 손가락을 두 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à deux doigts라고 하면 됩니다. La frappe à deux doigts라고 하면 되고요. 10대들은 adolescent, 줄여서 ado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를 활용을 해서 한번 문장을 옮겨보도록 하죠. La frappe à deux doigts sur le clavier n'est plus l'apanage des personnes âgées. 자, 우리가 이 독수리 타법은 어디에서 구사를 하죠? La frappe à deux doigts sur le clavier. 바로 키보드에서 구사를 하죠. 그래서 키보드 위에 두 손가락으로 타자를 치는 것은 n'est plus니까 전에는 노인들만 그랬다면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 이기 때문에 n'est pas가 아니라 n'est plus로 써주고요. l'apanage de quelqu'un 누구누구의 전유물 des personnes personne 여성이니까 âgé도 복수로 여성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la frappe à deux doigts를 L로 받아서요. L, 즉 이 독수리 타법이 10대 사이에 번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lle touche de plus en plus d'adolescents. 즉, 이 독수리 타법은 touche,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10대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de plus en plus d'adolescents 이라고 옮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젊은 10대들이 독수리 타법을 쓰는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져온 청소년들은 컴퓨터 키보드에는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어려서부터라는 표현, 자, 뭐뭐에서부터는 네라는 표현을 쓰죠. 자, 어린 시절,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하면 enfant이라고 하면 되고요. 어린 시절은 enfance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dès l'enfance 하면 어린 시절부터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아니면 어려서부터란 얘기는 dès le plus jeune âge라고 해서 가장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결국 어려서부터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ès l'enfance, dès le plus jeune âge 두 가지를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봤죠? 우리 키보드는 le clavier라고 하면 되고요. 우리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표현 굉장히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인데요. être habitué à quelque chose, être habitué à 동사 원형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져온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자, 앞에서 우리가 adolescent이라는 말로 끝났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을 때 ces derniers로 받으면 돼요. 만약에 이 앞에 있는 바로 앞 단어가 여성이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ces derniers 여성으로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ces derniers였다면
이게 남성이죠. ces derniers. 여성일 때 ces dernières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앞문장이 les adolescents이기 때문에 남성 복수로 ces derniers라고 받으면 되고요. 이 청소년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만져왔어요. 우리가 손으로 조작하고 만지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가 manipule입니다. 결국은 manipule라는 얘기는 사용하다, utiliser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ces derniers qui utilisent 혹은 ces derniers qui manipulent un smartphone 언제부터? dès l'enfance,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만져온 이 청소년들은 ne sont pas, 자 어디에 익숙하다는 être habitué 아죠. 근데 익숙하지 않다니까 ne sont pas habitués à 동사 원형을 쓸게요. taper sur le clavier, 즉 키보드에 타자를 치다. 타자를 치다 할 때 앞에서 우리가 frapper, 치다. 말 그대로 frapper. 그리고 taper, 치다. 근데 우리가 키보드 위에서 치잖아요. 이렇게 탁탁탁탁 타자를 칠 때 위에서 치기 때문에 sur를 써서 taper sur le clavier라고 해주면 됩니다. 아이젠, 아이폰 세대들은 휴대전화와 함께 자랐고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이젠이 이제 신조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도 어떻게 쓰여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아이젠이 바로 아이폰 세대를 의미한다라는 설명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대로 아이젠을 따라가고 여기 보면 아이젠은 그대로 따라가고 그 대신 이 비어귤로 부연 설명으로 아이폰 세대다라는 거를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때 한국어에서 이 괄호를 썼다고 불어에서 반드시 괄호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어로 갈 때 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같은 의미를 옮겨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잘하다라고 할 때 grandir를 쓰면 되겠고요. 무엇에 능숙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표현이 être habile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능숙하게 다룬다 할 때 être habile à quelque chose 아니면 être habile à infinitif 동사 원형을 써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이젠을 그대로 할게요. Les adolescents de l'hygiène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나온 즉 아이젠에 속하는 청소년들이죠. 근데 이 아이젠이 의미하는 거는 아이폰 세대예요. 세대는 불어로 뭐죠? 그렇습니다. La génération이죠. 아이폰은 그대로 아이폰을 써주면 되죠. 그래서 La génération iPhone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Les adolescents de l'hygiène, la génération, les adolescents de l'hygiène, hygiène 이렇게 발음해도 되겠죠. La génération iPhone ont grandi, 컸어요. 무엇과 함께 컸어요? Le téléphone portable, 휴대전화와 함께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끊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Ils sont donc très habiles au smartphone. 자, 휴대전화와 함께 자랐죠. Ils ont grandi avec le téléphone portable. 그래서 스마트폰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룹니다. Ils sont donc très habiles au smartphone.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문장에서는 이 스마트폰으로 장문의 글을 쓰면서도 청소년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PC 세대 같은 경우에는 긴 글을 쓸 때는 노트북을 열어서 글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PC 세대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글을 쓰고 올리고 공유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쓰다라고 하면 écrire 아니면 어떤 텍스트를 작성하다라고 풀어서 rédiger un texte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rédiger나 écrire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계속 주어는 les adolescents 10대 청소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Ils n'ont aucune difficulté à écrire en long texte via leur mobile. 자, 우리가 avoir des difficulté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다라는 얘기고요. 어떠한 어려움도 못 느낍니다니까 ils n'ont aucune difficulté. 뭐 하는 데 있어서 à écrire. 자, 쓰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모릅니다. 어떤 걸 쓰죠? long 텍스트. 짧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긴 장문의 글인데요. 무엇을 통해서라는 수단을 얘기를 할 때 via라는 표현을 써서 long 텍스트 via 무엇을 통해서 leur téléphone 생략하고 모빌만 써도 우리가 계속 앞에서 텔레폰 portable, 스마트폰 얘기했기 때문에 모빌만 써도 휴대전화 혹은 스마트폰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면 ils peuvent écrire en long texte sur leur smartphone avec aisance. 우리가 aisance라고 하면 편안함, 아주 편하게 수월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avec 전치사 쓰고 뒤에 명사를 쓰면은 뭐뭐하게라는 부사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수월하게 라는 표현으로 한꺼번에 알아두세요. avec aisance, 수월하게, 편하게. Ils peuvent écrire en long texte, 큰 아주 긴 텍스트를 쓸 수가 있는데요. 무엇 위에다가 쓰죠? 이번에는 sur leur smartphone. 이제 우리가 위에다가 이렇게 쓰기 때문에 sur le clavier, sur leur smartphone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처럼 어떠한 불편함, 전혀 불편함을 모릅니다라고 해서 ils n'ont aucune difficulté à écrire라고 할 수도 있고요. Ils peuvent écrire avec aisance, 수월하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두 가지로 다르게 접근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들에게 키보드 입력 방법을 따로 가르치고 있다. 자, 대학생들이 이제 어떤 걸 해야 되죠? 단순히 친구들과 문자를 보내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걸 넘어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입생들에게 키보드를 가르치는 대학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외워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apprendre라는 동사를 쓰죠. 이 apprendre는 내가 배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때 항상 누군가에게는 à quelqu'un이라고 써주세요. apprendre quelque chose, 가르치는 대상이 나오고요. à quelqu'un,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사를 연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는 법을 가르치다 이렇게 동사로 뭐뭐 하는 법을 동사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a를 붙여서요. apprendre à quelqu'un à infinitif라고 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apprendre quelque chose à quelqu'un. 누군가에게 무엇 하는 법을 가르치다 apprendre à quelqu'un à infinitif.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신입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선 신입생은 여기서는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을 지칭을 하고 있죠. 대학생은 étudiant이죠. 여러분들이 étudiant이라고 할 때는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항상 대학생을 지칭을 하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초중고생 이 학생들을 얘기를 할 때는 élève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élève 하면 일반적으로 중등, 고등학생을 나타내고요. étudiant이라고 하면 바로 대학생을 나타내는데요. 이 신입생들은 새로 들어간 학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nouveau, 새로운, étudiant, entrant, 이번에 들어간. 그래서 nouveau entrant이라든지 nouveaux étudiants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학은 여성이기 때문에 certaines université가 돼야겠죠. 일부 대학. certaines universités proposent des séances d'apprentissage de la frappe au clavier. 우리 독수리 타법은 아까 뭐였어요? frappe à deux doigts, 두 손가락으로 하는 타자법이었죠. 근데 실제로 타자를 치려면 frappe sur le clavier 아니면 frappe au clavier라고 해서 우리가 타자법을 frappe au clavier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을 뭐 cours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session, séance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수업을 제안하다이기 때문에 proposer라는 동사를 써서 certaines universités proposent des séances d'apprentissage de la frappe au clavier. 왜죠? Afin d'aider les nouveaux entrants à rédiger en long texte sur ordinateur. 자, 컴퓨터에서 긴 텍스트,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해서 aider 같은 경우에는 aider, quelqu'un, 바로 quelqu'un 쓰고요. 그 다음에 a를 써서 동사 원형을 써서 누군가가 무엇 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aider quelqu'un à infinitif.
자, 마지막 문장을 보도록 하죠. 요즘 세대들은 모든 IT 기기에 익숙하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 자, 우리가 흔히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 학생들은 모든 IT 기기를 잘 써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보니까 PC에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통념이 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통념을 얘기할 때는 불어로 idée reçue라고 하고요. idé가 성수가 뭐예요? 그렇죠. 여성이죠. 그래서 idée reçue에 여기에 맞춰서 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L'idée reçue selon laquelle les jeunes d'aujourd'hui manipulent tous les outils informatiques n'est plus vrai. 라고 해서 이 selon laquelle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어떤 통념인지를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통념이에요? 이 통념에 따르면 selon laquelle, 이게 여성이니까 selon lequel이 아니라 selon laquelle이 되죠. 자, 어떤 통념이냐면 les jeunes d'aujourd'hui, 오늘날의 청년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manipule, 사용해요. tous les outils informatiques, 모든 IT 기기를 사용을 한다라는 이 통념은 n'est plus vrai,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게 사실이었는데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기 때문에 통념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cette réalité va à l'encontre de l'idée reçue selon laquelle la génération actuelle sait utiliser tous les appareils numériques 이라고 해서 이러한 현실, 즉 앞에서 젊은이들이 키보드를 독수리타법으로 치는 이런 현실은 aller à l'encontre de 하면 뭐뭐에 반하다,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갈 때 aller à l'encontre de를 씁니다. 그래서 이 통념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즉 이 통념을 깨부십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briser, 우리가 통념을 깨다, 그대로 briser를 써서 briser l'idée reçue, 알아두세요. briser l'idée reçue 하면 통념을 깨다고요. 만약에 이런 적절한 동사를 못 찾겠으면 이러한 통념이 더 이상 n'est plus vrai, 사실이 아닙니다. 또는 이러한 현실은 이 통념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통념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ette réalité va à l'encontre de cette idée reçue selon laquelle la génération actuelle d'aujourd'hui, 오늘날의 대신에 d'aujourd'hui 대신에 actuel, 현재의라고 해서 현재 시대, 현재 세대, 즉 요즘 세대를 actuel을 쓸 수가 있겠죠. 자, savoir 다음에 동사 원형을 하면 무엇을 사용할 줄 알다. c'est utiliser tous les appareils numériques. 모든 IT 기기, 모든 디지털 기계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통념과는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쭉 6문장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번역된 버전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a frappe à deux doigts sur le clavier n'est plus l'apanage des personnes âgées. Elle touche de plus en plus d'adolescents. Ces derniers, qui manipulent un smartphone dès l'enfance, ne sont pas habitués à taper sur le clavier. Les adolescents de l'hygiène, la génération iPhone, ont grandi avec le téléphone portable et ils sont donc très habiles au smartphone. Ils peuvent écrire en long texte sur leur smartphone avec aisance. Certaines universités proposent des séances d'apprentissage de la frappe au clavier afin d'aider les nouveaux entrants à rédiger en long texte sur ordinateur. Cette réalité va à l'encontre de l'idée reçue selon laquelle la génération actuelle sait utiliser tous les appareils numériques. 네, 이렇게 오늘 독수리 타법으로 함께 텍스트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텍스트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